제 이름은 박정자입니다. 올해 71살이고 남편을 잃고 혼자 산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평생 전업주부로 살면서 가족을 돌보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아들과 딸이 모두 장성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마음이 들떴습니다. 벌써 몇 달째 보지 못한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가 모두 모인다니까 말입니다. 특히 손주들까지 함께 온다고 하니 이번 추석은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았어요. 혼자 사는 집이 이렇게 활기차게 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났는데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몸에 힘이 넘치는 것 같았어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제 얼굴도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분 좋은 아침을 맞았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어요. 간단히 아침을 먹고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나갔는데도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명절장을 보러 나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다들 저처럼 가족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동질감마저 느꼈어요. 먼저 정육점에 들렀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갈비를 사려고요. 사장님께서 좋은 것으로 골라주신다며 정성껏 포장해 주셨어요. 명절에 가족들 오시나 봐요. 라고 물으시는데 대답하면서도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다고 말씀드리니 사장님도 함께 기뻐해 주셨어요. 채소 가게에서는 며느리 취향을 생각하며 신중하게 골랐어요. 며느리가 기름진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물 종류를 많이 샀습니다.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까지 하나하나 정성껏 다듬어서 맛깔나게 무쳐드리면 분명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딸은 요즘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어릴 때 좋아하던 취나물과 더덕은 꼭 사고 싶었습니다. 과일 코너에서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손주들이 요즘 어떤 과일을 좋아하는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과와 배를 좋아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수입 과일을 더 선호한다고 들었어요.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포도와 키위, 오렌지를 샀습니다. 손주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격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전 집에서는 명절 전이라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동안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다들 비슷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위해 장을 보러 나온 분들이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장바구니가 가득 찼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이 샀지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가족들에게 제 사랑을 전하는 매개체라고 생각하니 뿌듯했어요. 너무 무거워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기사님께서도 명절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장본 것들을 정리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냉장고 가득 채워진 식재료들을 보니 벌써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요리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니 손이 바빠졌어요. 가장 먼저 송편부터 빚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떡집에서 사다 먹는 게 편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명절엔 집에서 직접 빚은 송편이 맛이 다르잖아요. 찹쌀가루에 끓는 물을 부어가며 반죽을 만들었어요.
손에 익은 솜씨로 반죽을 치대다 보니 마음도 함께 말랑말랑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를 만드는 것도 정성껏 했어요. 팥을 삶아서 설탕과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깨소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손주들은 팥소를, 어른들은 깨소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반죽을 동그랗게 빚고소를 넣어 예쁜 송편 모양을 만드는 동안 마치 제 마음도 함께 빚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녁 때까지 송편을 빚고 나니 팔이 아팠지만 뿌듯했습니다. 찜기에 올려놓고 익어가는 송편을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내일 가족들이 이 송편을 맛보고 역시 엄마 할머니가 만든 게 최고야라고 말할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내일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도 미리 준비했어요. 나물들을 다듬어서 데치고 갈비찜 양념도 만들어두고 전 부칠 준비도 해놓았습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번엔 정말 웃으면서 보내자고 다짐했어요. 그동안 명절 때마다 이런저런 일로 서운했던 마음들은 다 접어두고 온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만 생각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손맛을 그리워하며 맛있게 먹고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정성을 알아주고 아들과 딸도 어릴 때처럼 엄마 음식을 그리워하는 그런 따뜻한 명절이 되었으면 했어요.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이 이렇게 북적거릴 생각에 잠이 잘 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내일을 위해 일찍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건강해야 가족들을 잘 챙길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2시쯤 드디어 아들 내외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얼마나 오랜만인지,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였는지 생각해보니 석 달도 넘은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리면서 발걸음 소리도 들려왔어요. 분명히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일 거라고 생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갈까 하다가 그래도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안에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늦게 들려왔습니다. 분명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싶었어요. 그러다가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목소리였는데 뭔가 짜증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말하길 집 비밀번호가 왜 안 열리냐는 거였어요. 계속 눌러봐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서 혹시 비밀번호를 바꾸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며칠 전에 관리실에서 연락이 와서 보안상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는 게 좋다고 권해서 바꾼 것이었거든요. 급하게 새로운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에서는 분명히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일부러 말해주지 않아서 불편을 끼친 것처럼 여기는 듯한 어투였거든요. 전화 너머로 아들이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는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사실 비밀번호를 바꾼다고 미리 연락을 드려야 했는데 깜빡했던 겁니다. 요즘 깜빡이는 일이 많아져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들떠 있었던 탓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 실수였는데 그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몇 분 뒤 현관문이 열리면서 가족들이 들어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긴 했지만 며느리의 표정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엄마 이런 건 미리 말씀해 주셔야죠라고 말하더라고요. 물론 나쁜 의도로 한 말은 아니겠지만 저에게는 꾸중처럼 들렸어요. 손주들은 할머니한테 대충 인사만 하고는
바로 자기들 짐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예전에는 할머니를 보면 그렇게 반가워했는데 이제는 그런 기색도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빨리 자기들 할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반갑다는 마음보다 괜히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가족들을 맞이하는 첫 순간부터 이렇게 어색해질 줄 몰랐거든요. 내 집인데 비밀번호 하나 바꾼 것 가지고 왜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짐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이런 일이 또 있을까 봐 걱정이에요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게까지 말할 일인가 싶었거든요. 아들은 소파에 털썩 앉으면서 피곤해라고 하더라고요. 장거리 운전을 해서 온 거니까 당연히 피곤할 텐데 왠지 저 때문에 더 피곤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이런 일이 있어서 기분이 상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해둔 과일을 내놓으면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어요.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어. 이거 좀 먹어봐라고 말하면서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색해진 분위기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손주들은 과일에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면서 게임을 하거나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가 내주는 과일이면 뭐든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시큰둥해 보였어요. 며느리는 과일은 나중에 먹을게요. 일단 짐부터 정리할게요 라고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제가 불편을 끼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동안 자유롭게 드나들던 가족들에게 이런 불편을 끼칠 줄 몰랐어요. 비밀번호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미리 연락을 드렸을 텐데 정말 깜빡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제 집인데 제가 주눅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을 반갑게 맞이하려던 제 마음은 어느새 조심스러워졌고 무엇을 해도 눈치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분으로 명절을 시작하게 될 줄 몰랐는데 벌써부터 마음이 착잡해졌어요. 그래도 곧 딸과 사위도 올 테니까 분위기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좀 더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1시간 정도 뒤에 딸과 사위도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새로운 비밀번호를 알려드려서 별 문제 없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처음에 그 어색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딸이 들어오면서 엄마, 오랜만이에요 라고 인사를 했지만 예전처럼 반갑게 안기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가볍게 인사만 하고는 바로 아들 내외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사위도 정중하게 인사는 했지만 어딘지 격식적인 느낌이었어요. 드디어 온 가족이 모였으니 반가운 이야기라도 나눌 줄 알았는데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거실 소파에 둘러앉긴 했지만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가끔 요즘 어떻게 지내? 애들은 잘 지내고? 같은 간단한 대화는 있었지만 깊이 있는 이야기는 전혀 나누지 않았어요. 특히 손주들의 모습이 아쉬웠습니다. 할머니한테 간단히 인사만 하고는 바로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게임기를 켜더라고요. 예전에는 할머니 집에 오면 이것저것 물어보고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런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중학생인 큰 손주에게 요즘 공부는 어때? 힘들지? 라고 물어봤더니 네, 괜찮아요 라고 한마디만 대답하고는
다시 게임에 집중하더라고요. 초등학생인 작은 손주는 아예 대답도 제대로 안 했어요. 게임 소리만 방에서 계속 들려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분주히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제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꺼내고 따뜻하게 데워서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갈비찜도 다시 끓이고 나물들도 정리하고 전도 부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부엌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거실 쪽이 신경 쓰였어요.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있는데 대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거든요. 가끔 누군가 웃는 소리가 나긴 했는데 그것도 각자 스마트폰을 보면서 나는 웃음이었어요. 서로 이야기해서 웃는 게 아니라 말이죠. 며느리와 딸은 각자 SNS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끔 이것 좀 봐라며 서로에게 폰 화면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것도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사위는 뉴스나 유튜브 같은 걸 보고 있는 것 같았고요. 이런 모습을 보니 점점 허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어제는 밤늦게까지 송편을 빚고 음식을 준비했는데 정작 가족들은 모여 있어도 각자 따로 노는 것 같았거든요. 예전에는 명절에 가족이 모이면 그렇게 반갑고 시끄럽고 활기찼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하고 어색해진 건지 모르겠었어요. 물론 다들 어른이 되고 각자 생활이 있으니까 예전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서먹할 줄은 몰랐습니다. 부엌에서 전을 부치면서도 마음 한쪽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기름 소리가 지글지글 나는 것도 예전에는 정겨운 소리였는데 오늘은 왠지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실에서 가족들 목소리가 들려오긴 했지만 그것도 물 좀 주세요. 화장실 어디예요? 같은 필요에 의한 대화뿐이었어요. 진짜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가족을 모이게 하는 의미가 있을까? 혼자 이 모든 준비를 하고 혼자 마음만 설레고 정작 가족들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저녁 식사 시간이 남아 있었고 그때는 분위기가 나아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는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어날 거라고 기대했어요. 저녁 준비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갈비찜이 보글보글 끓고 있고 나물들을 그릇에 담고 있는데 며느리가 조용히 부엌으로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도와주려는 줄 알았습니다. 뭐 도와드릴 일 없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괜찮아, 거의 다 됐어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고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것을 꺼내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말하길 음식을 좀 간단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다 사먹는 시대라고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사실 자기들에게는 좀 부담스럽다고 덧붙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계속 말을 이어갔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할 시간도 없고 먹는 것도 간단한 걸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평생 제가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부담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며느리 말투는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심스럽게
제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정말 컸어요. 저희도 요즘은 배달 음식이나 간편식으로 때우는 일이 많아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을 보면 오히려 부담스럽기도 해요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제 마음을 이해해 달라는 듯한 눈빛이었지만 저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아마 그래? 알겠어 정도로 대답했던 것 같은데 사실 속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명절 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가족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미리미리 챙겨놓곤 했는데 그런 것들이 부담이었다니요. 며느리는 어머니 건강도 생각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라고도 했어요. 분명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을 나간 뒤에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스레인지 위에서 갈비찜이 끓고 있는 소리, 후드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이 모든 준비가 다 무엇을 위한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내가 너무 오지랖이었나? 가족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혼자 난리를 쳤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동시에 서운한 마음도 컸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고마워할 수는 없을까 하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며느리 말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간편하게 사 먹는 걸 선호하고 복잡한 건 싫어하니까요. 제가 너무 옛날 방식으로만 고집했던 건 아닌가 하는 반성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럼 나는 뭘 위해서 이 모든 걸 했던 거지? 어제부터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송편을 빚고 오늘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한 이 모든 시간들이 헛수고였다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어요. 며느리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올까 봐 울음을 참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서운함과 허무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남편이 살아계실 때가 생각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만든 음식을 정말 맛있게 드셨거든요. 당신이 만든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라고 늘 말씀하셨죠.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며느리 말을 곱씹어보니 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부담이라니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명절에 가족이 모이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서도 며느리를 원망할 수는 없었어요. 분명 제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일 거고 실제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 때문에 기분이 많이 가라앉아 있는데 아들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물을 마시러 온 것 같았는데 제 표정을 보고는 엄마,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히 말하고 싶었지만 며느리와 사이가 나빠질까 봐 망설여졌어요. 별일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라고 대답했는데 아들은 이미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엄마한테 뭔 말했어? 표정이 이상한데라고 물어보면서 며느리 쪽을 슬쩍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아니야. 정말 괜찮아라고 해도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때 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 너무 복잡하게 준비하는 거 부담스러워해. 엄마도 이제 좀 내려놓으셔야지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마치 옆집 아저씨가 하는 말 같았습니다. 내려놓으라는 말이 특히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엄마가 평생 가족 챙기느라 고생했잖아. 이제는 좀 편하게 사셔도 되라고 덧붙이기도 했어요. 분명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서운했습니다. 마치 내가 하는 일들은 이제 별로 필요 없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아들 표정을 보니 정말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걱정이 저에게는 오히려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그렇게 무의미한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즘은 다 사먹는 시대잖아. 굳이 엄마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라고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어른이고 각자 생활이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들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혔어요. 물론 아들 입장에서는 나이 든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겠죠.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뜻이겠고요. 하지만 제게는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눈물이 고이려는 걸 겨우 참았어요. 아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자식이지만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거지? 나는 여전히 이 아이의 엄마인데 왜 이렇게 서먹한 거지? 아들이 어릴 때는 제가 해주는 모든 것들을 좋아했어요. 도시락 하나, 간식 하나에도 엄마가 만든 게 제일 맛있어라고 말했고 친구들한테 자랑도 했거든요. 언제부터 달라진 건지 모르겠어요.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 이제는 효율적으로 사는 거야 라고도 하더라고요. 효율적이라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평생 해온 일들이 비효율적이었다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물론 아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이제 아들도 어른이고 자기 가정이 있으니까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도 마음 한쪽은 여전히 서운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이 지금의 아들에게는 그저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아들이 부엌을 나간 뒤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정말 제가 너무 오지랖이었을까요? 가족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제 만족을 위해서였던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들었어요. 평생 가족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것들이 부담이고 비효율적이라는 말을 들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잠깐 방에 들어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가족들 웃음소리가 거실에서 조금씩 들려오는데 저는 침대에 앉아서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정리가 필요했거든요. 남편을 잃었을 때가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그때 아들은 대학교 2학년, 딸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남편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아이들 때문에 무너질 수도 없었어요. 혼자서 두 남매를 키우며 버텨야 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이 남겨주신 적금과 보험금으로 당장은 버틸 수 있었지만 앞으로를 생각하면 막막했습니다. 아이들 학비도 마련해야 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집에서 반찬 가게 일을 도우며 돈을 벌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도 없었고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건 아예 없었죠.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저녁 늦게 들어와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주말에도 쉴 틈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학원 갈 때는 자전거로 데려다주고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가고. 하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엄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클 수 있어라고 말해줄 때면 모든 피로가 날아갔습니다. 특히 성적표를 받아올 때 엄마 나 열심히 했지?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 뭐든 다 해주고 싶었어요. 아들이 대학 갈 때도 생각났어요. 등록금 마련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적금을 깨고 친척들한테 돈도 빌렸어요. 그래도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고 하니 뿌듯했습니다. 엄마 나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 게라고 말하던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선해요. 딸이 시집 갈 때는 또 다른 감정이었어요. 기쁘면서도 서운했죠.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엄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어라고 말해주던 딸이 고마웠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허무해졌어요. 내 청춘은 다 너희들이었는데 나는 뭐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후회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이 더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 모든 것들이 부담이었다는 말을 들으니 제 인생이 뭐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나는 평생 누구를 위해 살았고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니 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 결혼식 사진, 딸 돌잔치 사진,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여행 사진들. 그 사진 속 가족들은 모두 웃고 있는데 지금의 우리는 왜 이렇게 어색한 걸까요? 사진 속 젊은 제 모습도 보였어요. 그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챙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그런 제 모습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내 모습을 상상이나 했을까? 아마 그때는 아이들이 다 크면 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손주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거라고 꿈꿨을 거고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도 내 인생을 살아봤으면 어땠을까?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나만의 시간도 가져봤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죄스럽게 느껴졌어요. 가족보다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 같아서요. 드디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이틀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 가득 놓였어요. 갈비찜, 여러 가지 나물들, 동그랑땡과 전들, 그리고 어제 밤늦게까지 빚은 송편까지. 보기에는 정말 풍성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상을 보고 뿌듯해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자, 다들 모여서 저녁 먹어요라고 말하니까 하나둘씩 식탁으로 나왔습니다. 손주들은 게임을 멈추고 나오는 게 영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고 어른들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으면서도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때와 음식이 정말 많네. 이거 어떻게 다 준비했어? 같은 감탄사라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반응이 거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님, 너무 많이 준비하셨네요.
다이어트 중이라서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갈비찜은 조금만 담고 나물들은 거의 손대지 않았어요.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나도 요즘 살 빼려고 해서. 라고 말하면서 밥도 반 공기만 담았어요. 아들과 사위는 고기는 좀 먹었지만 나물이나 전 같은 건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요즘 입맛이 변해서 간단한 게 좋더라고라는 아들 말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간을 맞춰가며 정성껏 만든 음식들인데 입맛에 안 맞는다니요. 손주들은 더했어요. 고기는 조금 먹었지만 나물이나 전 같은 건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할머니,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길래 도라지 나물이야. 몸에 좋으니까 먹어봐라고 했더니 저 이런 거 안 좋아해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송편도 한 개씩 맛보고는 그만이었어요. 요즘 아이들 입맛에는 안 맞아요라는 며느리 말에 더 이상 권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빚었던 송편들이 그대로 남겨지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식사하는 동안 대화도 거의 없었어요. 예전에는 명절 식사 시간이 그렇게 시끄럽고 정겨웠는데 이제는 각자 조용히 먹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가끔 이거 좀 달라주세요. 물 좀 더 주세요. 같은 필요에 의한 말만 오갈 뿐이었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면서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일은 바쁘지 않고? 아이들 학교 생활은 어때? 같은 질문을 던져봤지만 대답도 간단했어요. 네, 그냥 그래요. 별일 없어요 정도였습니다. 아들과 사위는 식사 중에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급한 일이 있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그냥 습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식사하면서도 폰을 보는 모습이 어색했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손주들은 아예 게임기를 가져와서 식탁에서도 게임을 하려고 했어요. 식사할 때는 게임 안 하는 거야 라고 말하니까 마지못해 끄긴 했지만 계속 게임기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거의 그대로 남겨지는 걸 보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가족들을 보는 게 그렇게 기뻤는데 이제는 그런 즐거움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먹는 신용을 했지만 사실 입맛도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어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이제는 간편하게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게 어때요? 라고 말했을 때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싶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딸이 엄마, 다음에는 진짜 간단하게 해도 되라고 말했어요. 며느리와 같은 말이었죠. 그 말이 제 가슴에 또 다른 못이 되어 박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가족들은 각자 할 일을 하러 흩어졌어요. 어른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고 있었고 손주들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중학생인 큰 손주가 심심하다며 투덜거리는 소리가 방에서 들려왔어요. 작은 손주와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조금씩 들렸습니다. 야, 할머니 집 와이파이 진짜 느리다. 게임 렉 걸려서 못하겠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들렸어요. 그 다음에는 집에 있으면 친구들이랑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 할 게 없어라는 말도 들렸습니다. 설거지 하던 손을 잠깐 멈췄어요. 아이들이 일부러 저에게 들리라고 한 말은 아니겠지만 그 말들이 선명하게 들렸거든요.
손주들에게 할머니 집은 지루하고 불편한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손주도 거들었어요. 맞아, 할머니 집에 오면 항상 심심해. 집에서 하던 게임도 못하고 친구들이랑 채팅도 잘 안 돼. 그러면서 할머니가 주는 음식도 별로야. 너무 복잡하고 맛도 이상해라고까지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설거지하던 그릇을 놓칠 뻔했어요. 손주가 일부러 저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 말은 아닐 거예요. 그냥 솔직한 마음을 표현한 것뿐이겠죠. 하지만 그 말이 제 가슴에는 크게 박혔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다렸던 시간이 아이들에게는 지루하고 불편한 시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손주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 마이너스 좋은 과일, 맛있는 음식들 마이너스 이 모든 게 아이들에게는 별로 의미 없는 일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큰 손주가 또 말했어요. 할머니는 왜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만 하실까? 요즘은 다 배달 음식 시켜 먹는데. 그러면서 우리 엄마도 항상 바빠서 배달 음식 시켜주는데 그게 훨씬 맛있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대 차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어릴 때는 명절에 할머니 댁에 가는 게 그렇게 기다려졌는데 이제 아이들에게 할머니 집은 재미없고 불편한 곳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보다는 배달 음식이 더 맛있고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는 게임하는 시간이 더 즐거운 거죠. 작은 손주도 할머니 집 오면 할 게 없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어져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어린아이의 솔직한 마음이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제가 너무 옛날 방식에만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와이파이가 느리다는 것도 게임할 수 없다는 것도 모든 게 디지털 세상에 익숙한 아이들 기준에서는 당연한 불만이겠죠. 하지만 동시에 서운한 마음도 컸어요.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자체를 즐거워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와이파이나 게임기가 없어도 할머니와 이야기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 욕심이었나 봅니다. 큰 손주가 다음에는 할머니한테 와이파이 빠른 걸로 바꾸라고 해야겠어라고 말하는 걸 들으니 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 집에 오는 이유가 할머니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오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도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그저 불편하고 재미없는 것들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가족들이 모두 잠자리에 든 뒤 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조용한 집 안에서 하루 종일의 일들을 되돌아보니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거실 시계가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평소 같았으면 벌써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이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비밀번호 때문에 시작된 어색함부터 며느리의 솔직한 말, 아들의 조언, 그리고 손주들의 속마음까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제가 그동안 가족을 위한다고 해왔던 일들이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부담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재미없는 일이었다는 것을요. 물론 가족들이 일부러 저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 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살고 있고 그것이 지금 시대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겠죠.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쪽은 허전했어요. 평생 가족만 생각하며 살아온 제 인생이
무엇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후회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을 키우고 가족을 돌보면서 분명 행복했던 순간들이 더 많았으니까요. 소파에 앉아서 천천히 마음을 정리해 봤어요. 이제는 정말 생각을 바꿔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계속 옛날 방식으로 살면서 혼자만 애쓰고 혼자만 서운해할 수는 없잖아요. 가족들도 변했고 시대도 변했는데 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진짜 제 자신을 위해서 살아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바뀌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죠. 벽에 붙어 있던 액자의 글귀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족이라서 더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문구였는데 예전에 어디서 본 글귀가 좋아서 써놓은 것이었어요. 오늘 새삼 그 글귀가 다르게 읽혔습니다. 아, 그렇구나. 가족이라고 해서 뭐든 다 해줘야 하는 건 아니구나. 가족이라고 해서 내가 무조건 참고 맞춰야 하는 건 아니구나. 오히려 가족이니까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진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지금까지 한 일들 중에 정말 가족들이 원했던 것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제가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 일들이었어요. 제 방식의 사랑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가족들의 방식도 인정해줘야 할 것 같았어요. 앞으로는 명절 때마다 이렇게 무리하지 않기로 했어요.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뭔가를 해주려고 하지도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만큼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인정해 주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간편한 음식을 선호한다면 그것도 괜찮은 거죠. 손주들이 게임을 더 좋아한다면 그것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요. 제가 억지로 제 방식에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 자신을 포기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가족들 눈치를 보지 말고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송편을 빚고 싶으면 빚되 가족들이 안 먹는다고 해서 서운해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오늘 하루는 힘들었지만 결국은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른한 살이 되어서야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다니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명절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는데도 몸이 한결 가벼웠어요. 어젯밤 마음의 정리를 하고 나니 새로운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도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년 같았으면 아침 일찍부터 차례 준비로 바빴을 텐데 이번에는 간단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던 터라 여유가 있었습니다. 차례상도 정말 기본적인 것들만 올렸어요. 과일 몇 가지, 나물 2개, 전과 고기 조금. 예전에 비하면 정말 간소했지만 그래도 정성은 충분히 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은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보였어요. 이렇게 하니까 부담스럽지 않고 좋네요 라고 며느리가 말했고 아들도 엄마, 이제야 제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차례를 지내는 동안에도 예전처럼 복잡하지 않았어요. 간단히 절을 하고 잠시 묵념하는 정도였는데 그래도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충분히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도 게임기 없이 조용히 참여했어요. 아침을 먹을 때도 분위기가 한결 나아졌어요. 음식이 많지 않으니까 부담스럽지 않았고 가족들도 편안하게 먹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님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정말 좋아요. 우리도 편하고 어머님도 덜 피곤하시고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씁쓸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적어도 이제는 서로가 부담스럽지 않게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오후가 되자 가족들이 하나둘씩 떠날 준비를 시작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벌써 가려고 해? 조금 더 있다 가지 그래? 라며 붙잡았을 텐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길 조심해서 가고 연락하고라고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떠나기 전에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어제 제가 한 말 기분 나쁘셨을 텐데 저도 어머님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에 괜찮아, 내 말이 맞아라고 대답해 줬어요. 아들도 엄마 이제 정말 편하게 사세요. 우리 걱정하지 말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편하게 살아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주들은 떠나면서도 게임기만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그래도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라고 인사는 제대로 했어요. 제가 다음에 또 놀러 오너라라고 말하자 네라고 대답하긴 했지만 그리 적극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딸과 사위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 사시는 거예요 라는 딸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을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을 환하게 웃으며 배웅했어요. 억지로 붙잡지도 않았고 음식을 싸주겠다고 고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편하게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전보다 더 따뜻한 이별 같았어요. 가족들이 모두 떠나고 나서 혼자 집에 앉아 있으니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족들이 떠난 뒤 허전하고 쓸쓸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감정보다는 홀가분한 기분이 더 컸어요. 거실 정리를 하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 집은 내 삶을 지키는 곳이지 누구에게 시험받는 자리가 아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제 집에서 제가 눈치를 보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이제 바뀌어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면서도 마음이 편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많이 남겨서 어쩌지 하고 걱정했을 텐데 이번에는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면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제 방식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 살기로 했어요. 가족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방식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말이에요. 그게 서로에게 더 좋은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혼자 간단한 식사를 하면서도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는 많은 걸 깨닫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서운하고 아팠지만 결국은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베풀되 강요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 말이에요. 71살에 찾은 새로운 삶의 방향이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평소 좋아하던 드라마를 봤어요. 예전에는 가족들이 있으면 채널 선택권도 없었는데 오늘은 제가 보고 싶은 걸 마음껏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런 소소한 자유도 나름 의미가 있더라고요. 밤이 깊어가면서 오늘 하루를 정리해 봤어요. 힘들었지만 값진 하루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고 무엇보다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다르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 마이너스 독서 모임 참여, 요가 수업, 동네 봉사활동 같은 것들을 시작해 볼까 해요. 가족만 바라보며 살았던 지난 날들도 소중했지만 이제는 저만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이 아침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더 당당해 보이고 뭔가 결심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박정자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봐 하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명절이었어요. 가족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고 제 자신의 진짜 마음도 발견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